자, 테이블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금 호출을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출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장된 이 HTML 파일과 자, 해당 이미지가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지금은 나타나는 구조죠. 특별하게 오타 없으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나 이미지가 항상 이렇게 옆에 있지는 않겠죠. 뭐냐면은 분리하죠, 보통. 분리해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모아놓고 이미지도 아이콘도 있고 배경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뭐예요? 버튼으로 사용이 되는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그 이미지들을 한두 개도 아닐 거고 그 이미지들을 하나의 폴더에 다 놓지는 않죠. 물론 이제 커다랗게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아이콘, 백그라운드, 뭐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가 되고 자, 그 얘기는 이제 폴더 구성이 복잡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호출을 하나 뭐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day3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마큐 HTML 지금 제가 넣어놨어요. 넣어놨고요. 이미지도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로 표시 없이 파일 이름만으로 호출이 가능했던 거고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미지 폴더를 만들게요. 자, 실제 그 물리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만들어져 이제 되겠죠. 그래서 뭐죠? 이 화면을 열어서 자, 탐색기 화면을 열어서요. 자,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라고 할게요. 이미지스. 자, 거기다 넣어볼게요. 자, 넣는 건 다 아시죠? 그냥 갖다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미지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요. 자, 이제 같은 폴더 안에 있지 않아요. 자, 새로 고침 화면이죠? 자, 소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의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 당연히 새로 고침하면 안 나오죠. 이미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질 않죠. 자, 그러면은 경로 지정을 이제 새로 해야 되잖아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미지 위치가. 자, 어디 있죠? 자, 마큐.html이죠. 마큐 언더바 테스트. 이 테스터는 파일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놈은 눈에 보이겠죠. 옆에 있는 게 같은 항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같은 항렬. 똑같은 day3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렇죠? 같은 항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가? 이미지스라는 폴더는 그리고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마큐 언더바 HTML 소스 입장에서는 그쵸? 이미지스라는 폴더는 같은 항렬인데 그쵸?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몰라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같은 항렬에 있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그리고 이미지스 안에 있잖아요. 그거는 슬러시로 표시를 하고 자, 됐습니다. 이미지스 슬러시 자,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이름. 자, 앞에 있는 것이 이미 앞에 있는 거는 폴더 이름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파일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파일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폴더 이름이고요. 자,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실행해 보시면은 자, 다시 이미지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경로 표시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쵸? 자, 이제 좀 복잡하게 할게요. 자, 이건 이해하시죠? 자, 이미지가 다른 게 좀 필요한데, 테스트 하려면 다양하게. 자, 다른 폴더 하나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도 되고요. 저는 어제 작업했던 거는 day2라는 폴더에 지금 HTML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 저는 이미지가 하나 여기 새로 있는데 자, 이거 말고 그래도 좀 자꾸 아이콘만 사용하기에는 배경 이미지인데 배경 이미지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미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호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어요. 뭘 갖고 올까?
자, 구글에서 배경 이미지 한번 써볼게요. 자, 배경 이미지 하나 여기 쓸만한 게 있네. 자, 저는 이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안 나오나? 자, 어쨌든 뭐 테스트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요. 적당하게 이렇게 좀 카피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마 다운로드도 되겠다. 보통 이렇게 페이지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페이지에서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허락을 하는 경우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이미지 복사라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이런 메뉴가 있으면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미지 복사하면 이미지가 다운받아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저께 했던 캡처하는 기능 있잖아요. 캡처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해당 부분만 좀 캡처해서 테스트하는 어차피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굉장히 이미지를 어떻게 깨지지 않게 갖고 온다라든지 자, 그렇게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도 갖고 올 수가 있고 자, 캡처 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저는 저장. 자, 이제 이미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호출하려고 하는 그 방법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예, 좀 이쁜 게 좋죠. 자, 배경 이미지. 자, 데이 2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 2라는 폴더에는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도 있기는 한데, 아이콘으로 사용을 했던. 자,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작업했던 그 폴더 이외에 다른 지역에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넣어놓을게요. 자, 이름을 bg라고 할게요. bg1. bg1. 자, 이름만 작성을 하고요. 확장자는 밑에 있어요. jpeg네요. 이건 확장자가.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장을 시켰어요. 자,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이미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도 하나 갖고 와서, 예, 해당 폴더 말고, 우리 작업하려는 폴더 말고, 다른 폴더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자, 저는 day3에 지금 우리 HTML 파일, 마크 언더바 테스트1, 우리 테스터는 HTML을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방금 다운받은 거는 day2라는 곳에다 넣어놨어요. 그냥 day2라는 곳에 넣어놨고 bg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확장자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장자가 jpg로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래도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확장자 이름 틀리면 안 되죠? 자, 속성. 자, 확장자가 jpg로 되어 있습니다. jpg. 자, 불러와 볼게요. 자, 이제 자,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배경 이미지든 그냥 아이콘 이미지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경로 불러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자, 다른 곳에 있죠. 자, 데이3 안에 있는 해당 파일을 지금 열어보고 있는데 이 해당 파일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자, 예로부터 자, 이 파일로부터 예, 어디 위치에 있나 예,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이미지스라는 폴더는 같은 항렬이죠. 같은 항렬. 같은 항렬끼리는 경로 적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름 이렇게 적었고, 그쵸? 다음 원점 jpg는 이미지스라는 같은 항렬에 있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폴더 이름 적고 파일 이름 적어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그 다른 폴더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 마크 언더바 테스트 1.html. 자, 그 HTML을 기준으로 자, 아까 그 폴더가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있죠. 자, day3 안에 이 해당 소스가 있는 건데 자, 그 소스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쵸? 바깥으로 나가서 그 항렬들 중에 day3, day2죠. day2로 들어가야 됩니다.
day2로 들어가야 되고요. day2 안에 있는 bg1.jpg.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적어야 돼요. 자, 그 안에 있는 파일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가서 day2 폴더 안으로 폴더를 찾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bg1.jpg. 자, 이거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땡땡. 이게 바깥이에요. 상위 폴더를 의미해요. 경로 지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땡땡이 의미하는 거는 상위 폴더를 얘기해요. 상위 폴더. 상위 폴더. 자, 바로 위에. 자, day3. 자, 이 폴더 안에 이 파일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걔를 찾으려면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 단계 위로 나가요. 그럼 같은 항열들 중에 day2가 있죠. 자, 그래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들 중에 슬러시, 그들 중에 day2를 찾아요. 적으면 되죠. day2, day2. 자, 상위 폴더에 있는 day2 상위의 day2 폴더에 있는 슬러시, 그 안에 있는 bg1.jpg 이렇게 적어야 돼요. 땡땡이 의미하는 거는 나와 같은 항열이 아니에요. 내 위의 항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의 항열 중에 day2라는 애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있는 bg1.jpg. 자, 이렇게 경로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실행해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보다 이쁘죠? 자, 경로 표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요. 근데 뭐 경로만 가지고 계속 테스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개만 좀 테스트하고 마칠게요. 자, 물론 이제 향후에 어떤 이미지를 불러온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경로 표시가 당연히 중요하게 되겠지만 뭐 얘만 중점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자, 몇 가지 더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이거 쓴 거 아깝죠? 자, 이거는 좀 복사 좀 할게요. 자, 기억해야 됩니다. 저렇게 불러왔다라는 거. 이렇게 호출을 했었고. 자, 왜냐하면 이걸 좀 변경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불러왔어요? 자, 이 HTML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HTML의 입장에서, 예, 상위 폴더죠. 같은 항열에는 없고, 바로 위의 항열에 있는 day2.html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bg1.jpg.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처럼 예, 경로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day2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파일이 있죠. 자, 여기에서 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경로가 있습니다. 위에 탐색기에 보면 그 위에가 경로예요. C 드라이브의 언어 폴더에 언어 폴더. 자, 그걸 클릭을 해볼게요. 하면은 경로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가 저랑 다를 수는 있어요. 이 해당 폴더 저는 HTML 언더바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경로를 잘 사용하시고요. 이거 좀 복사 좀 할게요. 직접 써도 되지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놓습니다. 자, 여기 슬러시가 아니라 역슬래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슬러시로 바꾸세요. 자, 돈 표시가 엔터키 위에 있는 원 표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역슬래시로 나오죠. 저는 이제 역슬래시 형태로 나오는데 슬러시가 아니라 역으로 역슬래시. 그래서 역슬래시는 원 표시인데 역슬래시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걸 슬러시로 다시 바꾸시고 자, 그리고 day2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적어요. bg1.jpg. 자, 이렇게 해도
예, 보입니다. 파일이 보여요. 테스트 해보시면은 저장하고, 아이고. 자, 지금 보면은 어때요? 자,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한 경로. 자,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한 경로. 어떤 게 편해요? 자, 물론 경로는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쉬운 표현은 아닌데, 자, 위에 보면은요, 자, 위에 첫 번째 우리 작성하는 경로는요, 누가 중심이에요? 이거는 예, 해당 이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이 중심이에요. 이 파일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디에 들어가고 상위 폴더가 어떻고 그 하위 구조가 어떻고 이걸 따져야 돼요. 그렇죠? 어디 안에 자, 이것도 비교적 간단한 경로죠. 만약에 더 복잡할 수도 있죠, 경로가. 그러면은 더 땡땡을 여러 번 써, 이게 땡땡이죠. 땡땡을 여러 번 위에 폴더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는 자, 밑에는 C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하죠. 얼핏 귀찮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C부터 써야 되나? 자, 우리 자, 보이는 노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C 드라이브 안에 있죠. 자, 설령 PC 컴퓨터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바탕화면이 맨 바깥에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바탕화면도 당연히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쵸?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어느 요소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 뿐이죠. 자, 어쨌든 윈도우에서는 C 드라이브가 가장 최상위 폴더예요. 최상위란 얘기예요. 최상위. 폴더라고 쓰지 않고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최상위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는 C입니다. 그쵸? C 드라이브. 자, 그래서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뭐뭐.jpg. 자, 자, C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하는 이러한 표기법을 절대 경로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어도 중요합니다. 자, 특히 정보 처리 시험이나 이런 거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이런 표현법이에요.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경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불변이에요. 자, 그리고 자, 위에 있는 거는 자, 이거는 나로부터 내가 중심인 거죠. 나라는 얘기는 이 작성하고 있는 파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스 파일. 소스 파일이 중심이 돼서 경로 표기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을 상대 경로라고 얘기해요. 상대 경로 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절대 경로는 C 드라이브, 즉 최상위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경로 표기 방법을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상대 경로라는 거는 나의 위치, 즉 소스의 위치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로 표기, 이거를 상대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얼핏 보기에는 위에 있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밑에 있는 거는 안 편하고. 자, 이제 나의 위치가 변화가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내용 저장하셨죠?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마큐 언더바 테스트 원점. 자, 요 파일, 저는 이 파일입니다. day3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누르고요. 그리고 컨트롤 V. 자, 컨트롤 V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폴더에 저장하세요. 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나의 위치가, 즉 소스 폴더가 자, 이제 요거를 사용하려고 해요. day3에 있는 게 아니고 자, 바깥에 지금 제가 카피를 해. 원본 지우면 아깝잖아요. 자, 어쨌든 이 요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 주의 질문이 왔는데요. 자,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경로나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아서 아무 데나 놓고 또 폴더 이름도 아무거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자 경로가 이랬을 때 지금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이런 경로가 있을 경우에는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인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인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한글이에요. 한글과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 있죠? 동그라미들. 경로 표기나 어떠한 그 변수라든지 예를 들어 시스템에서도 이 변수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동그라미 이 특수문자죠. 특수문자 표기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 특히 한글도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폴더 이름은 자 현업에서는 당연히 한글 이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시스템 사양이 하도 좋아지고 버전도 높아짐에 따라 전에는 그 인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시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은 원래는 원천적으로는 그 한글 이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 이름은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인지 못하고 있는 거일 거예요. 혹시 이러한 이름이나 파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제 조건은 이 파일 이름이 틀리면 안 되죠. bg2.jpeg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 파일 이름이 근데 파일 이름도 다 똑같고 그렇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안 보인다라면 인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폴더 이름을 수정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작업 경로를 바꿔야 될 거예요. 하여간 자 이러한 한글 이름이나 특히나 이런 공백 자 폴더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두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현업에서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0% 돼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 경로 있을 때는 혹시나 무의미한 이름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영문으로. 자 물론 전제 조건은 파일 이름이 정확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인지가 안 된다라면은. 지금 질문이 잠시 들어와서 잠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소스는 그대로 있고요. 소스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이 파일만 지금 변경시켰어요. 위치를 제가 day3.html에 자,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바깥으로 좀 카피해서 옮겨왔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자, 어쨌든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잘 나와요. 이미지 잘 나옵니다. 약간 흐리게 나오네.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이미지 잘 나오고요. 자, 지금 경로 표시 어떻게 돼 있죠? 자, 절대 경로로 돼 있죠. 항상 C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기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미 이거를 바꾸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원본이죠. 자, 데이 3에 들어가 우리 테스트하고 있었던 자, 이거 경로를 이제 요 위에 있는 상대 경로로 바꿉니다. 자, 상대 경로로 바꿨거든요.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면은 아까 잘 됐기 때문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요 지금 제가 수정한 이 파일은 자, 아까 카피하기 전에 이 원본이죠. 자, 이 파일을 지금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상대 경로로. 자, 얘의 입장에서 이 소스 파일의 입장에서 HTML 파일의 입장에서는 이 경로가 맞는 거죠. 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복사할게요. 복사하시고 바깥으로 나가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데 그냥 덮어쓰게 되는 거죠. 덮어쓰기. 자, 그래요. 자, 소스가 지금 같습니다. 안에 있는 거와 바깥에 있는 거. 자, 이제 근데 얘는 좀 경로가 다르죠? 그렇죠? 얘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이미지가 안 나와요. 이건 이미지 안 나옵니다. 이미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상대 경로일 경우에는 이래서 상대 경로라는 거야. 나의 위치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이 뭐죠? 기록되어 있는 이 위치 정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이 HTML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출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 경로 표시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얘의 입장에서는 같은 항렬에 있는 폴더잖아요. 폴더, 이게 종류는 다르지만 얘는 파일이고 폴더고 하지만 같은 항렬에 있죠. 그래서 땡땡이 쓰이지 않겠죠. 자, 그럼 얘를 열어볼게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잠시만 이거 파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파일 이름을 변경할게요. 자, F2 누르면 변경이 되죠. 자,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F2 누르면은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거는 자, 테스트2로 다른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이 소스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미지 안 나옵니다. 내용을 카피했지만 상대 경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주소가 맞지 않아요. 이 경로가. 자, 그럼 얘를 열어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터 플러스 선택하시면 열려요. 자, 지금 열었고요. 조금 아까 지금 방금 열었던 자, 카피한 거잖아요. 얘는 테스트 2예요. 자, 얘의 입장에서 이미지는 어디 있어요? 상대 경로. 자, 이 파일의 입장에서는 같은 항렬에 있죠. 데이2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보이듯이. 그럼 땡땡을 쓰는 거 아니에요. 보일 경우에는 그냥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땡땡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폴더 이름을 폴더 이름을 써야죠.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땡땡만 지우면 돼요. 저장. 제가 지금 저장했고요. 자, 지금 자, 이 파일 이름을 변경을 그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제는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소스 이제 볼게요.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 따라 상대 경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요. 나의 위치가 변화가 생겼을 때 이 경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나의 이 소스의 위치가 변경이 있을 때 상대 경로니까 나로부터 시작한 경로거든요. 나의 위치에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나 자, 이런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한 이러한 경로 표시는 한결같죠.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 파일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나의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마디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우리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대해서 잠시 우리 좀 알아봤고요. 자, 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겠고, 자, 이제 어쨌든 경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또 학습을 하도록 하고, 필요할 순간이 또 나오겠죠. 계속 예제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여튼 잘 알아두세요.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가 있을 거고요. 절대 경로는 자, C 드라이브부터 윈도우 개념에서 최상위라고 얘기를 해요. C 드라이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요. 최상위 폴더라고도 얘기를 해요. 최상위 폴더에서부터 시작한 경로를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최상위는 C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경로는 자, 해당 소스죠. 자, 소스의 그 HTML 코드의 입장에서 HTML 파일의 입장에서의 경로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우리 지금 마큐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관련해서 경로도 같이 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주제는 마큐였어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또는 좌에서 옆으로 문자열들이 흐른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그 뭐죠? 학습 화면에 예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거 맞아. 자, 보면은 되겠습니다. 예제가 되게 짧아요.
어렵지 않고. 자, 마큐 태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iframe이라고 써 있어요. iframe 써 있습니다. 옛날 HTML에는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그 기법이에요. 그러한 태그인데 요즘에는 좀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요즘엔 아이프레임을 좀 허용하지를 않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예, 좀 씁니다. 근데 옛날만큼은 안 쓴다는 거. 옛날엔 많이 썼어요. 자, 어떠한 태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경로가 들어가겠네. 자, 어쨌든 새 파일을 열어볼게요. 아이프레임은요,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태그예요. 불러오기 태그. 무엇을 불러오느냐? 웹페이지, 웹 문서,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그러한 태그입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볼게요. iframe src equal 슬러시 iframe. 자, 요게 기본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넓이를 안 썼네. 넓이는 좀 있다. 자, 여기에 요 안에 어떤 소스 코드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http 콜론 무슨 사이트를 할까? 간단한 거 없나? 자바닷컴을 한번 써볼게요. 자바닷컴. 자바닷컴이 이 주소로 열리나 일단 직접 한번 볼게요. 구글 하면 되겠구나. 구글 하는 게 낫겠다. 네, 구글 써보겠습니다. 됐어요. 다 썼어요. 쉽죠? 실행. 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렇게 경로 표시를 하는 그러한 소스는요. 자, 얘를 좀 저장을 해야 돼요. 해당 HTML을. 일단 저장 좀 해볼게요. 세 번째 날이니까 이제 데이 3에. 자, 이 주제가 지금 iframe이에요. 그래서 iframe 언더바 테스트 1.html. 막아놓고 있네. 자, 막아놓고 있어. 자, 지금 어쨌든 요거 보이나요? 자, 어떤 그 네모칸이 나왔죠? 네모칸이 나왔고 그 안에 뭐 컨텐츠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사이트를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진짜 자바닷컴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바닷컴 저장. 어머나 얘도 안 되네. 다 막아놨어. 잠시만요. 다음 점 넷. 음? 얘는 허용을 하는구만. 혹시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브라우저 기능 이용하지 마시고요. 자, 실제를 좀 열어서 그거를 통해, 자, 뭐죠? 데이3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실제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열도록 할게요. 잘못 클릭했다. 자, 코리아닷컴, 다음 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들어가지 않으셨을 텐데 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실제로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결과 봤죠?
자, 결과 보신 것처럼 자, iframe은 자, 웹페이지를 호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는 그런 그 태그, HTML 태그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iframe은 웹페이지죠. 웹페이지를 호출을 하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태그다. 즉 공간을 제공해주는 태그예요. 자, 웹페이지를 호출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코리아닷컴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걸 좀 넓게 볼까요? 자, 넓이 좀 써보도록 할게요. 넓이를 500으로 하고 하이트도 500으로 500과 500으로 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코리아닷컴 나오는 거. 자, 이게 아이프레임이에요. 아이프레임.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든 페이지가 아닌 진짜 실제 웹페이지를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iframe src equal 자, 슬러시 iframe 자, 넓이 높이 width 자, 똑같이 500과 500으로 자, 우리 어제 작업을 했던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첫날이라든지 첫날 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일단 파일 확인 좀 한번 해보고요. 자, 데이 1이라는 곳에 제가 지금 넣어놨는데요. 자, 그 안에 있는 파일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파일은 데이 3 안에 들어가 있고요. 데이 1 안에 있는 test1.html을 첫날 첫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인데 이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절대 경로, 상대 경로로 할게요. 자, 우리 호출하려고 하는 파일은, 즉 사용하는 파일은 주인공은 데이 3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파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일 입장에서 상대 경로 표시로 표기하려고 하는데 바깥으로 같은 항렬에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의 항렬들 중에 데이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test1.html 그대로 적을게요. 땡땡 슬러시 땡땡은 상위 폴더를 얘기합니다. 위의 폴더 땡땡 슬러시 그들 중에 데이 1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들이 보이고 거기 데이 1 그 안에 있는 test1.html 자 됐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이걸 보면 안 움직여. 자 보이죠? 이게 좀 꺼버릴게요. 여기선 실행하면 안 되겠다. 자, 똑같이 만들어서 크기 똑같죠? 옆에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위아래로 출력하려면 BR을 쓰면 되죠. 자, BR을 쓰게 되면은 자, 위아래로 아이프레임이 위아래로 설정이 돼서 나올 거고요. 새로 고치면 어디 갔어?
코리아닷컴. 여러분들 코리아닷컴 잘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건 도메인 되게 좋지 않아요? 코리아닷컴. 진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참고로 20년 전에 코리아닷컴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20년 전에. 물론 지금 리뉴얼이 많이 돼서 옛날의 모습은 아닌데 20년 전에 만들어. 여기 신스 하면 있지 않을까? 아니 느려. 자, 됐죠? 자, 아이프레임. 자, 아이프레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공간을 웹페이지를 호출하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HTML 태그고요. 자,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사이트들 많이 이렇게 이제 갖추어 놓고 각각 클릭해서 좀 사용하고 꼭 내가 만든 것처럼 나의 사이트에 코리아닷컴을 심어 놓은 다음에 꼭 내 사이트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사이트 제작을.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좀 막아놓고 있어요. 아까 그 코리아닷컴은 지금 막아놓지 않아서 열람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기능은 원천적으로 서버죠. 자체 서버에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점 내시, 구글 특히 구글 써볼게요. 자, 구글닷컴은 차단하고 있어요. 아이프레임으로 통해서 접근하는 거를. 그래서 자, 구글로 제가 바꿨어요. 도메인을, 웹페이지를. 자, 그거는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라고 호출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아이프레임으로. 아마 보안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악용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여태까지 사례로. 그래서 웬만한 사이트들은 좀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프레임 기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외부 사이트를 호출하는 경우고요. 내부적으로는 상관없어요. 내부적으로 내가 만든 거 내가 호출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서 그 내부적인 용도로는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신스가 왜 안 나와? 회사 소개. 2011년? 2011년이면은 10년 전? 한 번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식사 이후에 또 다시 수업하도록 할게요.